안녕하세요. 저는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승무원 사라입니다. 영국 출신이고요. 지난 10년간 전 세계 80개 이상의 도시를 다녀봤습니다. 파리, 런던, 뉴욕, 도쿄, 두바이. 정말 많은 곳을 다녔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행 스케줄은 승무원들 사이에서 최악의 노선 중 하나였습니다. 제 동료들은 한국행이 배정되면 왜 하필 나한테 한국이야? 라며 한숨을 내쉬곤 했어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스케줄을 확인하고 정말로 울었습니다. 당시에는 쇼핑할 만한 곳도 별로 없었고 관광지도 그저 그랬으며 무엇보다 언어 장벽이 너무 높았거든요. 영어가 통하지 않는 곳이 너무 많았고 음식도 너무 맵거나 낯설었습니다. 저희는 보통 비행 후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그 도시에 머물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호텔방에만 있거나 기지 근처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19년쯤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젊은 승무원들이 한국행을 선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2022년부터는 완전히 판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국행 스케줄에 당첨되면 동료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SNS에 자랑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저 역시 최근에야 서울행 스케줄을 받았는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죠. 이제 한국은 파리나 런던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인기 있는 노선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이고 미국 텍사스 출신입니다. 2015년에 처음 한국을 알게 됐어요. 당시 제가 일하던 버블티 가게에서 한국 손님들이 자주 왔는데 그분들이 K-팝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아시아 음악이 뭐가 그리 대단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손님 중 한 분이 BTS 뮤직비디오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음악, 퍼포먼스, 비주얼 모든 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K-팝에 빠져들었고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도 보게 됐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그 긴장감과 스토리텔링은 할리우드 영화를 뛰어넘었습니다. 더 글로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제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한국 콘텐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 저는 승무원이 되었고 첫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한국행 스케줄을 받는 것이었죠. 에미레이트 항공은 비딩 시스템이라는 걸 운영하는데 승무원들이 자신이 가고 싶은 도시를 순위별로 신청하면 그걸 반영해서 스케줄을 짜줍니다. 저는 매달 1순위로 서울을 신청했어요. 하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K-팝과 K-드라마를 사랑하는 승무원들이 전 세계에 수천 명이나 되거든요. 드디어 지난달 3년 만에 서울행 스케줄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서울에 도착해서는 명동에서 K-팝 굿즈를 샀고 강남에서 BTS가 자주 가는 카페에 갔으며 북촌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한국은 이제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제 이름은 엘레나이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왔습니다. 저는 혼자 여행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지난 5년간 혼자서 30개국 이상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혼자 여행하기에 안전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도 저녁 7시 이후에는 혼자 돌아다니기 무서운 도시들이 많아요. 특히 여성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하죠. 저도 이탈리아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있고 프랑스에서는 밤에 따라오는 남자 때문에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 때마다 항상 해가 지기 전에 숙소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새벽 2시에 호텔에서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내가 지금 미쳤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있었고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었으며 여성들이 혼자 택시를 타거나 걸어 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날 밤 4시간 동안 서울 거리를 걸었는데 단 한 번도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CCTV가 곳곳에 있고 경찰차도 자주 순찰을 돌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친절했습니다. 길을 물어봤을 때 영어를 못하는 할머니께서도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한국에서의 2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안전한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친구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혼자 여행하고 싶다면 한국으로 가세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토마스이고 독일 베를린에서 왔습니다. 저는 IT 엔지니어인데요. 업무상 전 세계 여러 도시를 방문합니다. 베를린, 런던, 샌프란시스코, 도쿄 등 선진국의 대도시들을 많이 다녀봤죠. 그래서 인프라와 편의성에 대해서는 꽤 까다로운 편입니다. 작년에 회사 프로젝트로 서울에 3개월간 머물렀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기대가 크지 않았어요. 아시아 국가니까 뭐 그럭저럭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부터 놀라웠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더군요. 그리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데 와이파이가 무료로 터지고 속도도 빨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의 인터넷 속도보다 훨씬 빨랐어요. 서울에서 지내면서 가장 놀란 건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철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배차 간격도 짧고 환승도 편리했어요. 게다가 티머니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티켓 시스템이 복잡해서 관광객들이 헷갈리는데 한국은 정말 간단하더군요. 그리고 24시간 편의점 문화는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일요일이면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는데 한국은 새벽 3시에도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식을 살 수 있었어요. 명동과 강남에서는 최신 트렌드의 카페와 맛집이 넘쳐났고 홍대에서는 젊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은 정말 대단했어요. 제 아내가 한국 화장품을 써보고는 이제 독일 제품은 안 쓴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3개월의 서울 생활을 마치고 베를린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영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를린이 불편하게 느껴지더군요. 이제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어서 회사에 한국 지사로 전근을 요청했습니다. 제 이름은 제시카이고 캐나다 토론토 출신입니다. 저는 역사와 문화를 정말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도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경험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럽의 오래된 성당들, 이집트의 피라미드, 일본의 신사. 정말 많은 역사적인 장소들을 다녀봤어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통과 현대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었다면 한국은 그 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아침에는 600년 역사의 경복궁을 걸었습니다.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했죠.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걷는 젊은이들의 모습도 인상 깊었어요. 전통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바로 옆 광화문 근처의 최첨단 빌딩 숲을 걸었습니다. 삼성본사, 현대빌딩 등 미래적인 건물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저녁에는 남대문 시장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먹었는데 그 맛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강남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한식 코스 요리를 먹었죠. 같은 날, 같은 도시에서 600년 전 전통과 최첨단 현대, 거리 음식과 파인 다이닝을 모두 경험한 겁니다. 이런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전통 가옥에서 하룻밤을 묵었고 이태원에서는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봤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미래에서 온 건축물 같았고 인사동에서는 전통 공예품을 구경했습니다. 한국은 5,000년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지키면서도 동시에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조화가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캐나다로 돌아와서도 저는 매일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그때를 추억합니다. 올해 꼭 다시 방문할 계획입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이고 미국 해병대 소속입니다. 저는 2010년에 첫 해외 배치를 받았는데 그때 한국으로 발령이 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제 동기들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으로 배치받았는데 저만 한국이었거든요. 주변 선배들도 한국은 좀 힘들다라고 귀띔해줬어요. 휴전 국가라 긴장감이 있고 날씨도 극단적이고 뭐 할 게 없다는 얘기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울상을 지으며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우선 미군 기지 내부 시설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도서관, 체육관, 영화관, 식당 등 모든 게 잘 갖춰져 있었고 기지 밖으로 나가면 평택이나 서울에서 얼마든지 즐길 거리가 있었어요. 한국 음식도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삼겹살과 치킨은 정말 환상적이었죠. 그리고 휴전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생활하면서 위험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 주둔지보다 훨씬 안전하고 안정적이었어요. 2년 계약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다시 한국 배치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다시 한국으로 왔죠.
이번에는 아내와 두 아이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학교에 다녔고 아내는 한국 생활을 너무 좋아했어요. 안전하고 교육 수준도 높고 의료 시스템도 훌륭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2024년인데 요즘 미군들 사이에서 한국 배치는 정말 꿈의 배치로 불립니다. 제 후배들은 한국 배치를 받으려고 경쟁하고 실제로 배치받으면 동료들이 축하해줘요. 과거와는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한국은 휴전국가라서 위험 수당도 나오는데 실제로는 세계에서 손꼽히게 안전하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게다가 K-팝, K-드라마 덕분에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미군들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곧 은퇴하는데 은퇴 후에도 한국에 남아서 살 계획입니다. 한국은 제 제2의 고향이 되었거든요. 제 이름은 소피아이고 프랑스 파리에서 왔습니다. 저는 에어프랑스 승무원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파리지행인 저로서는 세계 어느 도시도 파리만큼 아름답고 매력적인 곳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샹젤리제 거리. 이런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도시가 있을까요? 그래서 2015년에 처음 서울행 스케줄을 받았을 때는 별 기대가 없었어요. 아시아의 한 도시겠지 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울에 도착하고 나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울은 파리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파리가 클래식 음악이라면 서울은 최신 팝 음악 같았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젊고 역동적이었죠. 명동에서는 쇼핑을 즐겼고 강남에서는 세련된 카페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솔직히 외국인들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은 편인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길을 물어보면 직접 데려다주고 영어를 못해도 번역기를 써가며 도와주려 했어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은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저는 15년간 프랑스 명품 화장품만 써왔는데 한국에서 산 저렴한 마스크팩이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제 저는 서울행 스케줄이 나올 때마다 지원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쉽지 않지만 올해 벌써 3번이나 서울을 다녀왔어요. 파리도 여전히 아름답지만 서울은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제 딸도 K-팝을 좋아해서 다음에는 딸과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한국은 이제 저에게 파리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특별한 곳이 되었어요.